이제 선고가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바로 코앞으로 다가왔죠. 이틀밖에 남질 않았습니다. 오늘 자고 나면은 단 하루밖에 남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너도 나도 이재명이 닮아서 배지를 달겠다고 나서고 있으니까 그 심각증이 보통 아니겠습니까? 그중에서도 민주당의 양문석이, 김준혁은 정말 배지를 달아서는 안 될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김준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깜나라 조진국 시간입니다. 제가 지난 사흘 전이죠. 사전 투표하는 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정말 걱정하는 마음으로 김준혁, 양문석은 국회에 발을 들여놓지 않도록 해야 한다. 걱정이 많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의 김준혁을 제가 말씀드릴 때에 목불인견이라는 말까지 써가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눈뜨고는 참아 볼 수가 없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모습을 우리는 목불인견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사람이 아니라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준혁을 사회에서는, 또 방송 평론가들은 일부지만 역사학자네, 역사 교수네 이렇게 말들 하고 있는데, 저는 결코 김준혁은 역사학자도 아니고 교수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지 포르노, 음란 패설을 전하는 60년대에 길거리에서 약장사 역할을 하고 있는 그 약장수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김준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지금도 그 생각에 변함이 없습니다. 정말 방송에 나와서 표현이 지나치기는 하지만 역사학자로서 전문적인 지식을 지닌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그 평론가를 바라볼 때마다 저는 구역질이 나고 매스끄럽다는 말씀과 함께 그 사람의 편향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학문적 지식,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했을 때에 출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거기에는 바탕이 객관성이라든가 타당성, 합리성을 지녀야 하는 것은 당연한 조건 아니겠습니까? 남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것을 학문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에도 자기 주장으로 이것은 학문이다라고 외쳐본들, 그것이 학문이 될 수 있을까요? 김준혁이가 궁중애로 문화를 연구한 전문가다, 자칭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좋아서 관심을 갖고 그 분야에 대해서 시간을 내고 공부를 했는지, 아니면 그런 과정을 닮아서 실습을 해왔는지 즐겼기 때문에 저는 알 바도 아니고 또 논할 필요도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심조차 가질 필요가 없는 그런 항목 아니겠습니까? 다만 본인이 연구를 해왔든 아니면은 본인 스스로가 경험을 하면서 얻어왔던 그런 재미가 있었던 것이든 간에, 아무리 유튜브 방송이라 할지라도 방송 매체를 통해서 알렸을 때에는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한다면은 그것은 사회적인 규범에 따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 머릿속에서만 있었다고 한다면은 누군들 간섭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관여를 하겠습니까? 그런 말들이 겉으로 드러났을 때에 사회에 미치는 파장을 고려하기 때문에 문제 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즘에는 유튜버 홍수 시대라고 말들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유튜버에게 막말이라든가 책임 없는 말을 함부로 해서 되겠습니까? 개인의 잡담 자리를 떠나서 일단은 공유의 마당으로 바뀌게 된다면은 유튜브 방송도 일단은
사회 규범을 따라야 하고 거기에 일어나는 파장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중세 시대 때의 최대 바람꾼 카사노바, 지코모 카사노바를 예로 많이 들고 있습니다. 지코모 카사노바는 이탈리아 출신의 자칭 성직자라고 자기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인이다, 나는 모험가다, 그리고 소설가다, 이렇게 자칭 얘기하고 있는 카사노바. 카사노바는 자기가 쓴 책 가운데서 나의 인생 이야기, 그 서문에 이렇게 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나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가 행한 모든 일이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간에 자유인으로서 나의 자유의지에 의해서 살아왔음을 고백을 한다. 이런 말을 글쎄요, 김준혁이가 그것을 본따서 자기 말로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김준혁이 하는 행동이라든가 말투가 카사노바와 많이 닮았다는 것을 저는 느끼게 됩니다. 저는 카사노바가 자기 변명식으로 말하는 것을 보면서 카사노바도 그런 논리라고 한다면 김준혁의 논리대로 한다라면 학문적 연구를 갖춘 자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어느 누구도 바람꾼 카사노바를 학문적으로 연구했다, 그래서 바람을 피운 전공자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민주당은 제가 사전투표 첫날 이런 자들이 더 이상 버티는 사회가 되지 않도록 하자, 이런 주장을 했지만 당내에서는 그때 공통적으로 이재명을 포함해서 닷새만 우리가 잘 견뎌보자, 이런 분위기 아니었습니까? 김준혁이 말하는 걸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저는 마치 김준혁이가 카사노바를 능가할 수 있는 성도착증을 가진 그런 사람이 아닐까, 제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성도착증 환자는 아니었을까? 성도착증 환자가 무슨 환자입니까? 한마디로 변태 성욕자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느낌이 든다. 확실한 증거가 있는 건 아니고 제가 단정은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머릿속에는 온통 섹스, 성에 대한 얘기만 있고 입을 열면은 그런 얘기로 대화를 이끌어가고 있는 김준혁을 바라볼 때에 과연 자기 자신이 연구를 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은 어떤 문헌을 보고 그런 말을 얘기하고 있는지 저는 알 바를 모르겠지만 본인은 과거의 역사적 사실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그치면은 그 역사적 사실 그냥 지나가는 말로 우리가 받아들이겠지만, 아니 현재 사람들과 연관을 시킨단 말이죠. 매번. 그것도 현 정부의 사람을 끌어들여서 문제를 만들고 있는데 참 의문스럽습니다. 최근에 연산군 궁중 방탕한 반문화를 얘기하면서 난잡한 반문화를 얘기한 적이 있었죠. 물론 자신이 성격상, 취향상 그런 것을 좋아해서 머릿속에 섹스, 성에 대한 것이 가득 차 있다 할지 모르겠지만은 성격상, 그러나 그것이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가급적이면은 말을 자제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호관 대작들 부인들이 남편을 출세시키기 위해서 스와핑을 즐겼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여기에 토끼의 암수 구별까지 얘기를 합니다. 평소에는 암수 구별을 할 수가 없지만
교미시에 정말 표현하기도 부끄러울 정도의 그런 표현을 써가면서 암수 구별을 한다. 여기에 대통령 부부까지 연루시키는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참으로 의도가 고약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김준혁을 바라볼 때에 이자가 정말 학자이고 교수이냐, 정신이 제대로 된 사람이냐, 저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신이 올바르다고 하면은 어떻게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있을까? 한마디로 미친 자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아니, 교수라는 신분을 가진 자가, 그것도 다른 대학도 아닙니다. 권학 이념이 다른 대학과는 다르게 하나님을 신앙으로 하고 만들어진 학교 아니겠습니까? 신앙을 바탕으로,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학교에서 어떻게 이런 자가 강단에 설 수가 있는지, 학교의 창학 이념에 맞는다고 학교 측에서는 지금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것은 학문이 아니라 외설을 떠들어대는 길거리의 약장수다. 강단에 서지 말고 길거리에 나가서 약장수 약 팔듯이 포르노 음담 패설을 하루 종일 하든 24시간 하든 자유롭게 해라. 저는 이렇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김준혁 자신도 자기가 쏟아오는 배설물에 가까운 외설에 대해서 이제 선고가 내일 모레 이틀밖에 남지 않았으니, 자, 내가 해놓은 얘기에 대해서 방탄의 옷을 입어야겠다. 온갖 욕설을 듣고 비난이 있더라도 이틀만 참으면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을까요? 마치 이재명을 보고 배웠으니까. 그러면서 이재명을 정조에 비유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비유 논법을 김준혁이 인용하지 않았었습니까? 둘 다 개혁적인 인물이다. 아니, 도대체 이재명이가 개혁적인 인물이다.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무엇을 개혁했는데요? 저는 개혁적 인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김준혁을 바라보면서 혹시나 법인카드 쓰는 방법을 기존의 방법이 아니라 새로운 개혁적인 방법으로 남들이 모르게 법인카드를 더 열심히 써야겠다. 그런 분야에 대해서 개혁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까지도 해봤습니다. 도대체 정조와 이재명을 비교하면서 개혁적 인물이라니, 아부도 이 정도면은 너무 심한 아부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이재명을 좋아한다고 하니 이재명의 일거수일투족을 보면서 지내온 차이면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마치 김남국이가 머리맡에 조국 사진을 모아놓고 매일 기도하면서 잔다라고 본인이 얘기하지 않았었습니까? 그것처럼 또 하나의 김남국이가 태어났네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튜브니까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식의 방송 그리고 평론은 해서는 안 됩니다. 유튜브라고 이해할 수 있다? 어디에 그런 논구가 있습니까? 이것은 한마디로 궤변이고 요소를 떠는 겁니다. 말이 안 됩니다. 저는 김민석이가 상황실장이죠. 김민석이가 한마디 하는 것을 보고서는 자지러지게 놀랬고 귀를 의심했다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대체 김준혁이가 진심으로 사과를 했고 그것을 확인했다라고 분명히 상황실장의 자격으로서 그가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아니, 진심으로 사과한 적이 있었습니까? 여러분들 들어보신 적이 있었습니까? 단지 김준혁은 표현이 정제되지 못하였다. 문자로 두루뭉술하게 넘어간 적은 있었습니다. 그것이 사과입니까? 피해를 당한 사람들에게 정식으로 사과하는 것이 사과 아니겠습니까?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이 사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특정인 지칭도 안 했습니다. 정제되지 못한 표현이다. 이것이 사과입니까? 그리고 상황실장이라는 자리에 놓여있는 김민석이가 이것을 사과라고 진심으로 사과했다. 그리고 그것을 확인했다. 도대체 어느 누가 확인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팩트를 말했으면 그 팩트에 대한 사실을 다시 확인을 시키는 것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김민석 하면은 이재명의 뺨칠 정도로 사기꾼 아니겠습니까? 김민석은 이재명을 뺨칠 정도로 교활하고 가증스럽다는 것은 이미 다 알려진 사실 아니겠습니까? 이재명이 법인카드 문제가 나올 때마다 딴청을 부리죠. 주에서는 끝까지 가보자. 대세에는 지장이 없으니까 사전 첫날, 투표 첫날 닷새만 기다려보자.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오늘 밤 자고 나면은 단 하루 남았겠죠. 그러나 국민들 그렇게 어리석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이화여대의 총동문 측에서도 정말 사퇴를 하라고 아우성들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준영이가 사과할 필요도 없고 김민석이가 후한무치에 거짓말을 해도 전혀 개의치 않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아주 현명하십니다. 아니, 분명히 다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죠. 김준혁은 사과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김민석은 공적인 자리, 상황실장이라는 자리에 있으면서도 아주 거짓말을 이재명 이상각에 뻔뻔하게 하면서도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나중에라도 분명히 밝혀야 할 일입니다. 누가 그것을 인정을 했습니까? 피해자 측에서, 아니 이화여대 측에서 그런 사실조차를 인정하지 않고 사퇴하라고 강하게 어필하고 있는데 김민석은 사과의 진정성을 받아들이고 확인을 했다. 도대체 누가 확인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한마디로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욕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번에 양문석이라든가 김준혁이 사퇴하라고 국민의힘이라든가 사회 도처에서 많은 사람들이 요구하고 있는데 사퇴할 필요가 없다. 끝까지 가라.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과는 내용이 다르지만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세상은요, 어리숙하게 보이지만은 절대 어리숙하지가 않습니다. 세상 사람의 마음은 우리가 흔히 민심은 천심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민들, 나아가서 국민들, 말 없는 다수가 이거 그냥 넘기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만약에 그런 생각으로 밀어붙이는 이재명이라면은 바로 이틀 후에 그 결과 성적표를 제대로 받아보겠지요.
지역 주민들을 얼마나 우습게 여겼으면은 이런 교만을 스스로 자초하고 있겠습니까? 지역민들의 판단도 가장 중요하겠지만은 국민 전체가 바라보는 시각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곧 알게 될 것입니다. 썩은 사과가 하나 있으면은 그 사과 그대로 방치합니까? 수십 개의 사과 가운데서 하나 썩었는데 그대로 놔둡니까? 아니죠. 바로 썩은 사과를 빼내버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루 이틀 사이에 나머지 사과 자체가 다 썩어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오늘 밤 지나면은 단 하루밖에 남질 않았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은 김준혁, 양문석이 절대 사퇴하라고 강요할 필요가 없습니다. 끝까지 완주해라. 국민들의 무서움을 너희 스스로뿐만이 아니라 단 2명이 아니라 민주당의 모든 출전 후보들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제목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김준혁은 정도가 심한 중증 환자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김준혁은 포르노 음란 폐사라는 것이 정말 부끄러움도 없이 자랑스럽게 그렇게 떠들고 다니고 있는데 그 도가 지나치기 때문에 저는 혹시 성 도착 증세가 있는 것은 아닐까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성 도착 증세가 뭡니까? 쉽게 말하면 변태 성욕자 아니겠습니까? 그러지 않고서야 어떻게 입만 열면은 전부 다 성에 관련된 얘기, 섹스에 관련된 그런 얘기만 하게 됩니까? 이런 걸 다 뭉뚱그려가지고 역사적 사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말을 100% 우리가 믿고 따라보자고요. 그러면은 그 얘기로 끝나야 하지 왜 현존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그쪽과 연관시킵니까? 이제 결론입니다. 김준혁이 말하는 것을 가만히 보면은 뭐 포르노 음란 패설 논양해왔기 때문에 더 이상 거론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가족들, 자녀들도 있을 텐데 그 자녀들이 바라보는 우리의 아빠는 어떤 아빠로 여기고 있을까요? 저는 거기에 김준혁에게 묻고 싶습니다. 가족들이 우리 아빠 훌륭한 역사학자다. 그렇게 얘기할까요? 아니면은 행여 좀 부끄러운 우리 아빠가 되지 않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을까. 남의 집 가정사 얘기지만은 걱정이 앞서서 이런 말씀도 드려봅니다. 자, 아무튼 오늘 밤 자고 나면은 내일 하루 여러분들의 지혜와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우리가 기다려 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